안녕하세요. 주식에 전재산 2억 2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마이너스 1억을 찍고 9,300만 원을 손실 중인 94년생 직장인 94일생입니다. 요즘은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 다시 돈을 모으는 습관을 다잡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94년생이 어떻게 2억 2천을 모았어요? 이 질문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내가 이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단순히 운이 좋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온 작은 습관들, 돈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절약하는 방식이 쌓이고 쌓여서 이 돈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31살에 2억 2천을 모을 수 있었던 방법, 제가 어떻게 돈을 벌고 모으고 아끼면서 살아왔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 아직 돈을 많이 못 모았어 하시는 분들도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돈을 아끼는 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친오빠랑 용돈을 똑같이 500원을 받으면 오빠는 500원짜리 과자를 하나 사 먹는데 저는 100원짜리 과자를 사고 남는 돈을 저금통에 넣었어요. 어릴 땐 사실 돈을 모으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돼지 저금통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걸 보는 게 즐거웠고 돈을 써버리면 없어지니까 아껴야 한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세뱃돈을 받으면 보통 부모님이 엄마가 저금해줄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절대 안 맡겼어요. 부모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제 돈을 제가 직접 쥐고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하고 금액을 세어보고 입금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입금한 세뱃돈을 한 번도 꺼내 쓴 적이 없습니다. 제 통장에는 돈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올 수는 없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돈 모으는 재미를 느끼면서 절약 습관이 형성됐던 것 같아요. 대학생이 되면 용돈이 좀 더 많아지잖아요. 저는 부모님께서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용돈을 주셨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용돈 너무 부족해. 이번 달 벌써 끝났어.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한 달에 많으면 10만 원씩도 저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가끔 저한테 돈을 빌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별명이 구사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부터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요. 공부하는 학생이니 과제하러 카페는 많이 갔지만 옷은 비싼 옷보다는 가성비 좋은 1, 2만 원대의 보세 옷을 입었어요. 브랜드보다는 실용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밥도 웬만하면 학식을 적극 활용했고 비싼 걸 먹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 더 아낄 수 있었나 봐요. 평범할 수도 있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돈을 모으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는데요. 돈을 벌어서 저축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라도 알바는 꼭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식집 서빙, 당구장 아르바이트, 영어 학원 조교, 과외를 했었고 취업 전 짧게 인턴도 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일을 했고 그 돈을 다 모아서 졸업할 때는 약 3천만 원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취업하기 전에 이미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사회생활 시작할 때 훨씬 안정적이거든요. 제가 본격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건 27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서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가능한 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 집 거주예요. 나와서 살면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너무 와닿아서 저는 결혼 전까지는 부모님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덕분에 월세, 관리비, 수도, 전기요금 같은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었죠. 이 자리를 빌려 따뜻한 밥과 잠잘 곳을 제공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통비 절약이에요. 처음에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시도하기도 하고 심지어 마라톤 연습 겸 뛰어서 출퇴근도 해봤어요. 하지만 결국 오래 지속하지 못했고 지금은 대중교통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요. 특히 K패스를 사용해서 매월 약 30%의 교통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K패스는 일정 횟수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청년층은 30%를 환급받을 수 있어서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신분당선 이용 기준 교통비가 월 12만 원 정도 나오는데 K패스를 이용하니 매월 35,000원 정도 캐시백을 받고 있어요. 세 번째는 통신비 절약입니다. 저는 알뜰폰을 사용한 지 4년이 넘었어요. 현재 월 990원에 데이터 10GB, 통화 400분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요금제를 찾는 방법은 알뜰폰 허브라는 사이트에서 맞춤 요금제를 검색하는 거예요. 낮은 가격순으로 정렬하면 제일 저렴한 상품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요금제들은 일정 기간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이벤트 상품으로 변경해야 해요.
1년에 딱 2번 정도만 번거로움을 감수하면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 추천해요. 네 번째는 화장품 비용 절약입니다. 여자분들은 화장품 비용도 무시 못할 만큼 나가는데요. 저도 과거에는 쿠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면서 한 달에 2만 원 이상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쿠션이 아닌 짜서 쓰는 비비크림을 구매해서 2만 5천 원짜리를 약 6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한 달로 따지면 대략 4,000원 밖에 들지 않는 셈이죠. 색조 화장품은 워낙 잘 사용을 안 해서 옛날에 산 걸 아직도 필요한 날에만 사용하고 있고, 화장품은 꼭 필요한 제품만 최소한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으로 거의 돈이 안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 옷 쇼핑 줄이기. 예전에는 지그재그에서 가성비 있는 옷을 찾아서 샀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하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옷만 구매합니다. 작년에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발견해서 똑같은 옷을 색깔만 여러 벌 사서 돌려 입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 아침마다 옷 고민할 필요도 없고 쇼핑에 대한 유혹도 줄일 수 있어서 좋아요. 매일 아침 옷 뭐 입지 고민을 안 하게 되니까 이 옷은 뭐에 받쳐 입지? 옷 뭐 사지? 라는 고민으로도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안 그래도 주식 마이너스로 머리가 복잡한데 생각할 거리를 하나 줄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단순히 절약만 하는 것보다 추가 수입을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1번 블로그 수익화. 제가 2, 3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 보니 인생 노잼 시기가 찾아왔어요. 매일 쳇바퀴 같은 삶에 더 이상 성취감도 없고 즐겁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새로 시작했던 것이 블로그였어요. 저는 단돈 5만 원이라도 회사를 벗어나 내 힘으로 벌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22년 1월부터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달 뒤인 2월부터 약 3만 원의 수입이 생겼어요. 꾸준히 하다 보니 최대 월 18만 원까지 수익을 냈고 그 후 블로그에 소홀해지며 수익이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블로그로 번 돈은 89만 2,541원입니다. 급격히 많은 돈을 벌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 돈 땅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열심히 했으면 좋았겠지만 만족해요. 2번 블로그 체험단 적극 활용. 블로그 체험단은 네이버 블로그의 꽃이에요. 직접적인 광고 수입보다 체험을 통해 더 많은 대가를 얻고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 식비뿐만 아니라 미용실, 스포츠 활동까지 무료로 체험했어요. 체험단 리스트는 적다가 말았지만 약 한 달간 80만 원 상당의 체험을 했으니 지금까지는 최소 2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해요. 체험단을 한번 할 때 식당에서 약 5만 원의 식사권을 받을 수 있어서 특히나 식비를 아끼기 좋고 한번 해보고 나면 밖에서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절로 절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번 티스토리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보다 수익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티스토리 블로그도 운영했어요. 네이버 블로그는 관리하지 않았을 때 하루 2원 수준의 수익이 나지만 티스토리는 달러로 수익을 받기 때문에 같은 노력으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0.1달러만 받아도 환율을 적용하면 약 150원 정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티스토리로 번 돈은 414.7달러이고 환율로 계산하면 60만 5,876원이에요. 네 번째, 쿠팡 파트너스 활용. 저는 가족에게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공유해서 월 1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만들었어요. 만약 가족이 쿠팡을 많이 이용한다면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공유해서 구매 금액의 3%를 현금으로 받아보세요. 저는 가족 한 명에게만 공유해서 월 1만 원 정도의 수입이었지만 공유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수익도 늘어나겠죠? 월 1만 원도 1년이면 12만 원, 5년이면 60만 원이 되는 돈이에요. 작아 보여도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를 통해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주식 이야기는 앞 영상에서 많이 했으니까 요약으로만 짚고 넘어갈게요. 1번 주식 투자. 저는 취업 1년차 말인 코로나 이후 불장 때부터 주식을 시작했어요. 연도별 총 실현 손익을 정리해봤는데 주식을 시작한 첫 해인 2021년에는 마이너스 100만원, 2022년에는 플러스 800만원, 2023년에도 플러스 800만원, 2024년에는 마이너스 1100만원, 그리고 현재는 실현하진 않았지만 마이너스 9,300만원이 손실 중이에요. 비록 작년에 하락장에서 멘탈이 흔들려서 큰 손실을 경험했지만 복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금이자 전재산인 2억 2천만 원을 차근차근 복구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ELS 투자.
저는 주식 외에 ELS 상품에 투자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ELS는 주가 연계 증권으로 특정 주식의 주가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이에요. 저는 테슬라와 삼성전자 ELS를 했어서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상품 만기 시점에 제시된 주가 이상으로 유지를 하면 수익을 얻는 구조예요. 제가 투자를 했을 당시에는 상품 수익률이 1년에 10% 정도로 컸어서 이때 조금 벌었다가 마지막에 원금 손실하고 300만 원 정도 잃는 바람에 ELS 상품 투자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액 연봉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절약, 추가 수입 창출, 그리고 투자를 꾸준히 실천한 덕분에 31살 때 2억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믿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재테크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습관이 모이면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생각보다 빠르게 자산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제가 점차 계좌를 회복하고 다시 차곡차곡 모아서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 94일생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인생의 4번째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